뭐 하는 거예요? 내 옷이 얼마짜린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미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배상, 당신이 뭘로 배상해요? 한 달 월급으로도 안 될 텐데. 그의 말에는 계급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미순을 밀쳤어요. 정말 짜증나네. 이런 곳에서 왜 이런 일을? 69세의 노인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미순이 들고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막 폭행한 그 평범한 서빙 아주머니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과연 이 69세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만한 예비사위에게는 어떤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통쾌한 결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서 김미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표창장들이 그녀의 화려한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라비앙 그룹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그녀는 5년 전 은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재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라비앙은 화장품에서 시작해 패션, 호텔업까지 진출한 대기업이었어요. 미순이 20대의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일군 제국이었죠. 은퇴 후에도 그녀의 지분은 회사 주식의 35%에 달했고 개인 재산만 해도 수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안목이었어요. 그 안목 덕분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오늘 저녁에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요. 딸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34세의 지연은 미순을 꼭 닮아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어머니만큼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강준호라는 남자에 대한 미순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38세의 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연과 만날 때마다 돈과 인맥 이야기만 늘어놓았거든요. 특히 지연의 집안 배경을 알고 난 후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재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번에 그 친구가 뭐라고 했더라? 결혼하면 장인어른이 사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미순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런 말을 했긴 했는데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미수는 그런 말을 농담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준호의 말투와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 친구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확신이 서니?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제가 가진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명품 가방이나 비싼 식당에 가면 유난히 기뻐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고 했죠.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지연아, 내가 그 친구를 직접 테스트해 볼 방법을 생각해 봤다. 테스트요? 어떤 테스트 말씀이세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야. 준호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거지. 지연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비앙 그룹 창립자이신 분이 서빙을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미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거든요. 정확히 그거야. 내가 그냥 평범한 서빙 아주머니일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보고 싶어.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거든. 미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순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평소 단골로 다니던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사장 박현수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라비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미팅이 그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박현수는 미순의 성공 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께 부탁하면 흔쾌히 승낙하실 거야. 하루만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도록 말이지. 미수는 벌써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아, 너는 준호에게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 특별한 한정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야. 지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준호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미수는 자신만만하게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5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이미 사람들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을 거야. 게다가 서빙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더욱 알아보기 어려울 테고. 실제로 미수는 은퇴 후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교계 활동도 중단했고 조용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준호 같은 사람이 그녀를 알아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연아,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야. 잘못 선택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 미순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서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축복해줄게.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어머니의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준호에게 그 식당에서 만나자고 할게요. 그날 밤 미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중요한 사업 협상 전날 밤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일이면 딸의 예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친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마. 다음 날 오후 미수는 청담동에 위치한 궁중원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이 식당은 각계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현수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미순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이였죠. 하루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시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영광이죠. 라비앙 그룹 창립자께서 우리 식당에서 일해주신다니 말이에요. 박현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더욱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전통 단청이 그려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 청자 그릇과 황동식기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각 룸은 전통 병풍으로 구분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했죠. 미수는 검은색 한복 스타일의 서빙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 준호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미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으니 정말로 평범한 식당 직원처럼 보였거든요. 박현수가 간단한 서빙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다른 직원들도 미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7시 지연과 준호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명품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나타났어요. 손목의 시계만 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식당 입구에서부터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이곳 정말 고급스럽네. 지연아,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거 보니 역시 집안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준호의 첫마디였습니다. 지연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창가 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준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이었죠. 그녀는 물잔과 메뉴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미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대충 훑어보더니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물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목이 마르네요. 지연이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식당 정말 유명한 곳이네요. 예약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뭐,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약했거든. 이런 곳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 실제로는 지연이 어머니를 통해 예약한 것이었지만 준호는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했습니다. 미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부터 좋지 않은 신호가 보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이런 곳에서 자주 식사할 수 있겠네. 장인어른이 지원 좀 해주시면 말이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준호 씨, 그런 얘기 그만해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사실이잖아. 라비앙 그룹이면 엄청난 대기업이지. 우리 결혼하면 나도 그 일원이 되는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미수는 물을 따르면서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 남자는 지연보다는 지연이 가진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에 대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음식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순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흘깃 보더니 입꼬리를 비죽거렸어요. 아줌마, 여기서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그렇게까지 비싼 걸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약혼 기념으로 생각하자고. 준호는 지연의 말을 끊으며 큰 소리쳤어요. 미수는 주문을 받으며 준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산적이었어요. 지연 앞에서는 자상한 남자친구인 척하지만 서빙하는 자신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무시하는 듯한 시선, 건방진 말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 서비스 좀 빠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사람인지 과시하는 듯 했어요. 지연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 씨, 직원분께 좀 더 예의 있게 말해요. 뭐가 문제야?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미수는 주방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전형적인 속물이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야. 더 지켜봐야겠어. 미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서빙을 위해 나갔습니다. 과연 준호가 어디까지 본성을 드러낼지 궁금했거든요. 지연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돈 자랑과 인맥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연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메인 요리가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수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전복찜과 갈비찜 그리고 각종 정갈한 반찬들을 쟁반에 올려 준호와 지연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고급 청자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메인 요리 나왔습니다. 미순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우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완전 부러워할 거야. 역시 고급 식당은 다르네. 지연은 준호의 행동이 조금 민망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미수는 지연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순이 마지막 반찬 그릇을 올려놓으려던 순간 준호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며 팔꿈치로 쟁반을 건드렸어요. 쟁반이 흔들리면서 국물이 담긴 작은 그릇이 기울어졌고 뜨거운 국물 몇 방울이 준호의 명품 바지에 튀었습니다. 미순이 깜짝 놀라며 쟁반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국물 자국이 바지에 묻어 있었어요. 사실 금방 마를 정도의 작은 얼룩이었지만 준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옷이 얼마짜린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라고요? 이 바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준호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이거 이탈리아에서 직접 사온 명품이라고요. 몇백만 원짜리예요. 지연이 급하게 일어나서 준호를 말렸어요. 준호 씨, 진정해요. 그냥 작은 실수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라고? 지연아, 너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이런 고급 옷이 망가지면 얼마나 속상한데.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소리치면 되나? 하지만 준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미순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래서 나이 든 알바는 쓰면 안 된다니까요. 손도 떨리고 정신도 없고. 준호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사장 어디 있어요? 사장 불러와요.
이 사람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미수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비앙 그룹을 일구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계획을 끝까지 실행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미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배상? 당신이 뭘로 배상해요? 한 달 월급으로도 안 될 텐데. 그의 말에는 계급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미순을 밀쳤어요. 정말 짜증나네. 이런 곳에서 왜 이런 일을. 69세의 노인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미순이 들고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어머!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미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어요. 준호 씨, 무슨 짓이에요? 지연이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더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아줌마가 내 옷을 망쳐놓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잖아.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노인 학대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미순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이라니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지연아, 너도 문제야. 준호가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 편을 들어? 우리가 손님이라고. 이렇게 수준 낮은 곳에서 결혼식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고.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실망이야? 나는 정당하게 화낸 거라고. 비싼 옷 망가뜨리고 사과도 안 하면 화낼 만하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너 지금 누구 편인지 똑똑히 해. 나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미수는 바닥에 깨진 그릇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딸이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준호는 약자에게는 폭력적이고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최악의 인간이었거든요.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현수 사장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께서 다치셨나요?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큰 소리쳤어요. 사장이 당신이에요?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이런 실수로 손님 옷 망가뜨리고. 박현수 사장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이 식당을 떠난 후 미수는 박현수 사장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들은 이미 정리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박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현수가 염려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딸의 남자친구가 저런 사람이라니. 한편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손님 중 한 명이 준호가 미순을 밀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거든요. 고급 식당에서 노인 폭행한 예비사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갔어요. 영상은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 완전 최악이네요. 결혼하면 큰일 나겠어요.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신부 측 가족들이 이 영상 봤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헤어진 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야,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식당 알바 아줌마가 내 명품 바지에 국물을 쏟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화냈지. 그런데 지연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 완전 실망이야. 준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뭐, 그냥 알바 아줌마잖아. 요즘 인터넷이 유난스러운 거야.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라고.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라비앙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순 회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나타났거든요. 임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주세요. 미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호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다시 키워야 할 것 같아서요. 오후 2시 라비앙 그룹 대회의실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미순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복귀하신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미순이 단상에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라비앙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왔죠. 임원들은 미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회장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영상 말씀이시군요. 사실 그 영상의 당사자가 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한정식 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죠.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라비앙 그룹 창업주가 폭행을 당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왜 그런 일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예비 남편을 테스트하기 위해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준호의 추악한 본성을 확인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태호 사장이 물었습니다. 미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과만 일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건설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강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라비앙 그룹에서 우리와의 협력 중단을 통보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부장님이 어제 식당에서 노인분을 밀치신 게 맞나요? 동료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그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노인분이 라비앙 그룹 창업주 김미순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한 준호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라비앙 창업주 김미순 회장, 경영 복귀 선언 노인 폭행 사건, 라비앙 그룹 창업주가 피해자로 밝혀져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설마 어제 그 서빙 아줌마가? 준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자신이 폭행한 사람이 바로 지연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 씨, 뉴스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제 그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짓 다 봤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취소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준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까지 모두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뿐이었거든요. 강준호, 너 완전 망했구나. 대학 동기 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뉴스에 내 이름까지 나오던데 라비앙 그룹 창업주를 폭행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변명하려 했어요. 야, 내가 몰랐잖아. 그냥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이 드신 분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문제지. 너 원래 이런 놈이었어? 민수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라비앙 그룹과의 협력 중단으로 인해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거든요. 사장이 준호를 급하게 불렀어요. 강 부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실수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사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실수라고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준호의 과거가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준호에 대한 정보를 올렸어요. 이 남자 예전에 투자 사기 의혹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2년 전 준호는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모았었어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지만 결국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거든요.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준호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잠적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이영수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강준호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3천만 원을 잃었거든요. 확실한 투자라며 돈을 받아놓고는 실패하자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이 글이 올라오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2천만 원 날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준호의 과거 행적들이 줄줄이 폭로되면서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비앙 그룹 창업주 폭행 용의자, 투자 사기 전력 밝혀져 노인 폭행 준호, 과거 다수 투자 사기 의혹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건설회사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어요. 라비앙 그룹과의 협력 중단 소식과 함께 직원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자 주식이 10%나 하락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강준호 부장을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임원들의 의견은 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그날 오후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부장님, 개인 짐 정리하시고 오늘 중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건 맞지만 해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준호가 입사 이후 보여온 오만한 태도와 계급의식 때문에 원래 인기가 없었거든요. 자업자득이지 뭐. 평소에 후배들한테도 갑질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동료들의 뒷담화가 준호의 귀에 들렸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연과의 결혼은 파토났고 회사에서는 해고당했어요. 게다가 과거의 투자 사기 의혹까지 재조명되면서 그의 사회적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순을 원망했고 지연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촬영한 사람까지 원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준호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을까? 결혼 안 하길 잘했네. 지연 씨 잘 피한 것 같아. 라비앙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준호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뉴스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데.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부모님도 준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그 식당 아줌마가 라비앙 그룹 창업주였다니 정말 재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준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사회적 신용도는 바닥이었고 앞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여러 언론사에서 몰려온 것이었어요. 준호는 커튼을 살짝 들춰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강준호 씨, 나와서 입장 표명해 주세요. 노인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외침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들렸어요. 준호는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온갖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유튜버들,
팟캐스트 진행자들까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명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준호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어요. 해명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닙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준호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대학 시절 동기들이 올린 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돈 자랑 좋아하고 허세 부리던 애였어요. 과 모임에서도 항상 계산할 때 빠지곤 했죠. 여자친구들한테도 돈이 있는 집 딸들만 골라서 사귀더라고요. 대학 동기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폭로도 이어졌어요. 후배들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자기보다 직급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했어요. 회식 때도 항상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무시했죠. 준호의 평소 행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준호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에는 하루 만에 수십 명이 가입했어요.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갑니다. 피해자 대표 이영수가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강준호가 확실한 투자처라며 속여서 받은 돈이에요.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신용카드도 정지되었어요. 은행에서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대출 중단을 통보했거든요. 고객님의 사회적 이슈로 인해 신용평가에 변동이 있어 대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월세 계약도 문제가 되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호 씨, 뉴스 봤어요. 이런 문제 있는 분이 우리 건물에 살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암묵적으로 이사를 종용하는 말이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 최민철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미안한데 당분간은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회사 다니는 입장이라. 민철아, 너마저 이래?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구였는데. 하지만 민철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친구라서 하는 말인데 너 정말 잘못했어.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준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했고 형도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술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혼자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인터넷 댓글들을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댓글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운이 나빴을 뿐이야. 하필이면 그 할머니가 재벌이었다니.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준호 씨죠? 폭행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미순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경찰서로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어요. 강준호 씨, 라비앙 회장님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투자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어보면서 그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69세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준호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을 폭행한 것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미순을 만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연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라비앙 그룹에서는 아예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울을 보았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건설회사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준호는 절망감에 빠져 또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술로도 현실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라비앙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미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각 언론사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강당은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미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5년간의 은퇴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안녕하십니까? 라비앙 그룹 창립자 김미순입니다. 미순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미순의 말을 기다렸어요.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저는 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바닥에 넘어져야 했죠. 미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폭행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인간성이었습니다. 약자를 향한 폭력, 돈과 지위에만 관심을 보이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말이죠. 강당 한편에서는 준호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어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지만 여전히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우리 라비앙은 40년 전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순이 회사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순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이 실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죠.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미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순의 선언에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존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체와도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들이 모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의 실수 때문에 회사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업의 책임입니다. 직원의 인격과 도덕성을 관리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죠. 그런 사람을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중요한 업무를 맡긴 것은 그 회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미순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미순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협력사를 선택할 때 기술력이나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도 중요하게 봅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와는 함께할 수 없어요.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딸의 예비 남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기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미순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약자에게는 폭력적이고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전형적인 속물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도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보안 요원들이 준호에게 다가갔지만 미순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보죠. 미순은 차분하게 준호를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미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제가 라비앙 회장이든 평범한 서빙 직원이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준호에게 집중되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를 향했습니다. 강준호 씨, 사과 말씀은 없으신가요? 투자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가 자신의 모든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준호가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들이 준호를 밖으로 데려갔고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미순이 마무리 멘트를 시작했어요. 존중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실천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준호의 모습은 모든 뉴스에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 변명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거든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도 패소하면서 3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준호는 종로구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과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의 사연을 듣게 된 것이었죠. 아저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 국은 제가 끓였어요. 준호는 예전과 달리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런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든데.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준호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이 없어도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들을 만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쉘로했는지 자각하게 되었어요. 준호 씨,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급식소 자원봉사 담당자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억지로 하는 티가 났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보여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술관에서 만난 동료 큐레이터 이민우와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준호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지연아, 정말 다행이야. 미순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지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테스트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미수는 다시 조용한 은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자부했어요. 존중의 중요성, 인격의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거든요. 라비앙 그룹은 이번 사건 이후 인격 경영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직원 채용 시에도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라비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다녔던 건설회사는 라비앙과의 계약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직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인성 교육과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준호는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200시간의 의무 봉사를 끝냈지만 그는 계속해서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준호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 민철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 자랑, 지위 자랑만 하더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는 정말 한심했지.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건 기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성실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중소건설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예전 부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였지만 준호는 만족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했고 후배들을 잘 챙겼어요. 준호 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신입 직원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 때문에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다른 분이세요. 준호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1년 후 준호는 우연히 미순을 마주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였어요. 미순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고 준호는 봉사활동으로 병원에 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미수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욕심 대신 진정성이 보였어요. 많이 변하셨네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김미순 회장님을 다시 만났다. 1년 전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비록 힘들었지만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며 살고 싶다. 궁중원 한정식 집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존중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미순이 제안한 문구였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문구를 보며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했어요. 지연과 민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민우는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순도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미순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2년 후 준호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렸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도왔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준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말이야. 과거에 오만하고 속물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수는 여전히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끔 궁중원에 가서 식사를 하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지.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도 개선되었어요. 미순의 작은 테스트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 미순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이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돈과 지위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 인격과 존중의 가치는 영원히 남는 것이죠. 미순 회장의 지혜로운 테스트처럼 때로는 우리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호처럼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